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뉴질랜드에서 만나본 조선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보시면은 제가 조선족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약 26분짜리고요. 그걸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족이라면 우리가 이제 제중 동포, 제중 교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만나본 뉴질랜드에서 이제 조선족들을 만나보잖아요.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은근히 한국인이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 교민들을 만나보잖아요. 이미 빨리 오신 분들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러면 1.5세대가 되잖아요. 2세들. 그러면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인인데 본인은 이제 키위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저도 예전에 그랬고,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면 너도 한국인이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정체성 많이 혼란이 있어요. 뉴질랜드 시민권자면은 이제 뉴질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을 테고, 뉴질랜드 이제 여권을 가지고 있겠죠. 뉴질랜드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키위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제 재미 교포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미국인이라고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제 자라나는 이제 조선인이든 뭐 한국인이든 이게 제1교포 이제 3세 4세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일본인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고 중국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조선족들이 이제 동포라고 많이 하시더라고, 동포.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동포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죠.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동포는 국가가 다른 거죠. 중국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충된 개념인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민족 국가죠.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죠. 전 세계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안 섞였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그 역사 강의로 유명한 탑5 안에 손가락 이제 드는 설민석 선생님,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하는 순수 토종 한국인 아니잖아요. 그분도 본인께서 13세기쯤인가 주장께서 위구르족이에요. 위구르. 그리고 우리들 이제 족보 같은 거 보세요. 집에 가면 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선조들 찾아보면은 시조들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이렇듯이 단일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단일민족이라는 이제 확률이 아마 95에서 98%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일본도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홋카이도 위쪽에 가면은 아이누족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그 제주도 밑에 있는 그 ryukyu도 오키나와도 전혀 다른 민족이죠. 100여 년 전에 일본이 강제로 합병 점령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통합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합병된 거죠. 하지만 중국은 몇천 년 전부터 다민족이었어요. 강족도 있고 좌앙족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조선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선족이 생각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물론 그 조선족 1세대, 이런 2세대, 이분까지들만 해도 고국이라 조국이라면 이제 조선, 이런 나라를 인식했는데, 중국에서 조선족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조선족이 되죠. 한족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은 정체성은 당연히 중국인으로 이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나라를, 조국을 중국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제가 조선족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자고 화장실 가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를까요? 물론 뭐 한국에서 이제 영화, 드라마나 뭐 개그 소재로 막 조선족 비하하고 막 혐오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있죠. 조선족 중에는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극소수, 극일부 소수의 일이 다수인 것처럼 매도하면 안 됩니다.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죠. 내 주위에는 다 조선족인데 다 나빠. 본인이 경험도 안 하고 그냥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조선족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과연 그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제가 이제 중국의 연타이라든지 뭐 상해, 뭐 길림성에도 몇 번 가봤지만 조선족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인들은 중국 와서 사업하러 온다면서 뭐 불륜을 바람을 피는 사람이 많다. 과연 다 그럴까요? 다 한국인들은 중국 와서 다 마약하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저하고 알아가기도 전에 미리 한국 사람 나빠 이렇게 중국에서 봐왔어. 그러니까 이제 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신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대화를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요지는 조선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한국인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다 보면은 궁합이 맞기도 하고 케미스트리가 맞아서 같이 잘 지내기도 하고 국적에 상관없이 같은 국적이라 해서 같은 민족이라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나요?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죠. 해외 나가면 한국인 조심해라. 뒤통수 치고 사기 잡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해외에 한번 살아보시거나 유학, 뭐 사업 출장차 가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한국인들이 다 사기꾼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소수의 일을 다수가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버리면 결코 우리가 앞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바람직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가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따뜻하게 인간답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제대로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흥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